자, 이번 시간에는 개인과 사회 구조, 개인과 사회의 관계 중에서 세 번째, 일탈 행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며 내용이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웠고요. 사회적 상호작용은 협동적 상호작용, 경쟁적 상호작용, 갈등적 상호작용이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사회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사회 구조는 인간들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틀이 되고 잘 변하지 않는 지속성과 안정성, 그 다음에 개인에 의해서도 변동이 가능한 변동 가능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일탈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일탈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정해진 바를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을 일탈 행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일탈 행동의 범위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탈 행동의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크게 나눠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노미 이론, 낙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갈등 이론이 있는데요. 사실 아노미 이론과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이론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고등학교 사회문화 과정에서는 그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탈 행동 형성 이론은 첫 번째로서 아노미 이론입니다. 아노미라고 하는 것은 자, 영어로 아노미 이렇게 쓰는데요. A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죠. 뭐 아톰 같은 경우는 A가 없다고, 톰이 아나톰이라고 해서 이제 have 더 나눌 수 없는 것을 원자라고 할 때처럼 A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고요. 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놈이라고 하는 그 규범에서 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치게 되면 규범이 없다라는 상태죠. 무규범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규범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규범이 있는데 주된 규범이 없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죠. 과거의 규범과 새로 들어온 규범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해야 될지 다소 혼돈된 상태를 우리는 무규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무규범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탈 행동을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이제 듀르켐이었어요. 자, 읽어볼까요? 에밀 듀르켐이고요. 듀르켐은 사회학의 뭐 대부이시죠. 창시자가 콩트라고 한다면 이것을 매우 발전시켰던 사람들이 뭐 막스 베버라든지 칼 막스라든지 뭐 듀르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듀르켐은 이제 사회학의 거장인데요. 보면은 르 슈사이드니까 이제 자살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급격하게 사회가 변동을 하면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급격한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거나 굉장히 나빠질 때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으로 충족이 안 되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는데 그것을 또 충족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면은 규범의 부재가 나타나게 되고 혼란스러워진다는 얘기죠. 자, 개인의 욕망은 사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을 때는요, 개인의 욕망은 이런 방식으로 충족을 하면 됐어요. 근데 사회가 변동이 되면서 사회가 어떤 모양이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개인의 욕망 역시도 흔들흔들하고 틀이 없어지게 돼서 이 사회적 규범을 지켜야 할 것과 넘어야 될 것,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탈행동이라고 정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듀르케임의 아노미 이론은 규범이 부재하거나 혼란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였죠. 근데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아노미를 얘기해요. 근데 머튼이 얘기하고 있는 아노미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문화적인 목표와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적 수단의 불균형에서 온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서 누구나 해외 여행을 가고 싶고 여름철 휴가로서 이렇게 멋진 곳에 가서 휴가를 보내고 싶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돈이 없어요. 문화적으로는 계급을 넘어서 상류 계급이 누리는 것을 그 문화적으로 갖고 있고 싶지만 나의 계급으로서는 그것을 합법적인 수단으로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름철에 휴가비를 마련하려고 도둑질을 하는 일탈 행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낙인 이론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낙인 이론은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혼나면 주로 하는 말이 뭐죠? 왜 선생님 저만 비워요? 이런 거잖아요. 그쵸? 낙인이라는 말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낙인은 지금 소가 있죠? 소한테 이렇게, 어, 뜨겁게 달군 쇠 도장으로 칙 하고,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사라지지가 않겠죠. 그렇죠? 이것은 내 거다라고 하는 표시로서 과거에 사용했던 것인데, 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 도장을 얘기해요. 불로 지지는 거를. 그러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낙인 이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홍글씨죠. 이제 선생님은 이제 영어로는 몰랐는데 스칼렛이라고 하는 게 주홍이라는 뜻이래요. 주홍 글씨인데 이렇게 A자를 붙이고 이게 이제 가늠했다고 하는 표시죠. 사람들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했죠. 근데 다행히도 이 호선의 주홍글씨의 여자 주인공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과 또 친절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 여자에 의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책 내용은 현실에선 그렇지 않죠. 이렇게 주홍글씨를 새겨진 여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되죠. 또 레미제라블 영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장발장 같은 경우 이 경감에 의해서 끊임없이 낙인을 찍히죠. 너는 장발장이기 때문에 죄수일 뿐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장발장 역시도 이것을 벗어났죠. 두 개는 모두 낙인으로서 잘 된 케이스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우연치 않게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이 되고 일탈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 사람은 곧 일탈자가 계속 된다는 이론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죠. 그것을 우리는 일차적 일탈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일탈을 발견해요. 그리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교도소에 가는 거죠. 그러고 나오면은 어떨까요? 전과범으로서 취직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일탈에 대해서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낙인 이론입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요.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규범을 정하고 그 규범을 위반한 사람에게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탈행동 낙인 이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왜 개인이나 집단이 일탈자로 규정되고 낙인이 되는가의 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일단은 그 낙인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 규범을 정하고 그 규범을 위반한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낙인을 했기 때문에 일탈 행위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일탈을 규정하는 절대적 규범은 없잖아요. 사실 앞에서 본 것처럼 상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낙인을 찍는 것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비판을 받아요. 무슨 비판을 받냐면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상대적이지 않잖아요. 일탈 행동의 상대성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어느 사회나 인정하는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을 낙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그 세 번째는 차별적 교제 이론인데요. 요 그림이 뭘까요? 무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그림이죠? 예. 무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옷이 지저분해지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금묵자학이다. 어, 무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검해진다. 근주자적이다. 그 붉은 낙관 있잖아요. 여기 이제 글 쓰면은 그 주사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붉게 된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왜? 백로가 감해질 수 있으니까. 맹자는 왜 세 번이나 집을 옮겨가면서 맹자를 가르쳤을까요? 주변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제 학부모님들 주로 와서 이제 그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학교에 오게 되면 하는 말이 초등학교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중학교 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런 거 전부 다 차별적 교제 이론과 관련이 되는 말이에요. 자, 차별적 교제 이론은 범죄를 비롯한 일탈 행동이 사회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회화는 또래 집단과 같은 1차적 사회화 기관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발생 원인은 일탈자를 쉽게 사귀거나 일탈 집단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일탈적 성격을 가진 하위 문화를 많이 포함한 사회일수록 일탈 행위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좀 좋지 않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 좋지 않은 학생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갈등 이론인데요. 자, 요 장면은 뭐냐면 그 흑인이 그 경찰이 엎드리라고 하는 경우에 따라서 땅에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인 경찰이 총을 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손을 들 때가 쏘지 말아라 이런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백인이 계속해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하게 되니까 흑인들의 저항은 더욱더 거세지는 거예요. 갈등 이론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배 집단이 만든 규범에 대해서 피지배 집단이 무언가를 잘못하게 되면 일탈로 규정하는 게 누구예요? 지배 집단이기 때문에 지배 집단이 일탈을 만들고 있다. 지배자와 피지배 집단의 갈등이 바로 그 일탈의 원인이다. 이런 거 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일본 수장 대표면 굉장히 국가의 대표잖아요. 이 사람이 취재진의 카메라를 보고선 절도를 저질렀어요. 그 아시안 게임 때.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본주의가 물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갈등 이론이죠. 자, 의미는요.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계급 갈등이 범죄와 일탈 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이론이죠. 발생 원인은 그 재배 집단이 아니고 이제 지배 집단이죠. 지배 집단에는 유리하고 피지배 집단은 불리한 규범이 존재하죠. 근데 그 규범을 누가 정했을까요? 지배 집단이 정했겠죠. 자, 따라서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전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이 일탈날로 규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의 장단점 또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